과거에 저는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 성취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의 이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삶을 즐기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도 없고 남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줬던 평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행복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남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내 삶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병환으로 나약해졌을 때 외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모든 도로, 또 모든 시설물, 골목길이라던가 일반 보행도로가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걷기 힘든 길이 되고, 밤에는 어두워서 무서웠고 범죄가 우려되는 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결코 이 길이 행복하지 않은 길이고 무섭고 두려운 길이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같이 나약해진 사람, 행복해져야만 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도시공간 분야, 도시와 건축을 포함한 시설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녹색도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유민입니다. 도시건축과 시설 분야에서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 수립, 안전도시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스마트 빌딩을 포함해서 녹색 건축,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로 에너지와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구성물은 토지부터 시작해서 생태환경, 교통, 건축물, 주변의 조형물, 조경, 그 모든 걸 포함한 문화와 제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포함한 게 도시의 개념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주장이 커지면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설 공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는 정적인 물체가 아니고 굉장히 유기적이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대는 도시계획보다는 도시 재생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아파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마을과 도시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수준 높은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바꿔보자 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미래 사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 또 현 시대와 미래 시대를 위한 도시공간의 구축, 모든 것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이든 자연이든 환경이든 기술력과 경제력이든 문화와 예술, 체육, 여러 가지 시설 공간이 다 합해져서 성장을 이루고 그게 새롭게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녹색 도시라고 하면 자연주의, 수목이 많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에코시티 또는 전원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이후에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이 생겨서 도시재생 개념으로 같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또 IT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에코시티만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까지 같이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녹색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녹색도시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서 무장애 환경과 범죄 예방, 일상의 경제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더 추가해서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그 어떤 누구라도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도시나 녹색 건축을 생각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비용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2018년 말에 국립대학교 시설공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던 연구 영역이었습니다. 건물이 110개가 넘는 큰 규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소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스마트 빌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들로 해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전력에 대한 비용을 환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교 마스터 플랜의 방향도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빌딩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시설 유지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에너지를 위한 단열 성능을 강화하면서 건물의 내구성까지 증가되고 외관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의 가치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겨나거든요. 녹색 도시나 녹색 건축은 이런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하나 녹색 도시의 모습 속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누구나 편리한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장애 환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참여했던 여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시도가 됐던 건물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장애인 목욕탕을 개장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수납장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외에도 의자도 휠체어와 비슷한 높이의 편안한 의자를 준비를 했고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 넘어지지 않게 시각장애인분들도 눈을 감고 잡을 수 있게 좌석마다 손잡이를 다 달았습니다. 그 건물 내부에는 턱도 없고 안전한 경사로로 모두 이루어져서 모든 공간을 다 휠체어가 다닐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도 있고 알람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지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물이 많아지면 시민이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죠.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출을 할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래서 외출을 해서 내가 이곳을 오면 내가 나를 위한 재활 훈련을 할 수 있고 체육이라는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고 목욕을 할 수가 있구나. 좀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구나. 그분들에게 미소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이죠.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도시 건축 시설 공간 분야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들에 기여를 좀 하고 싶어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외로움의 문제, 희망의 문제, 사랑의 결핍에 대한 문제 같이 치유가 돼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한 거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살만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게 하는 시설 공간을 만들고 싶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녹색 도시의 개념처럼 살고 싶은 도시, 살아있고 싶은 도시, 삶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 기여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유로움을 불편하신 분들, 현재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목표지향적이고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했던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똑같이 미친 듯이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즐거워요. 순간에 충실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인공지능의 시대라던가 로봇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나 지표를 설정할 때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걸 찾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